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 이후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이틀째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분위기는 좋습니다. 자, 유럽도 올랐고 미국도 올랐습니다. 자, 우선 3대 지수부터 보시면요. 자, 다우지수하고 S&P 500 지수는 장중에 반등을 성공하면서 그 이상의 큰 폭의 상승세는 안 나왔지만 강보합권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었고요. 이날 역시 나스닥 지수가 상징적으로 또 올라갑니다. 12,000선 회복하면서 1%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1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한 것이고요. 나스닥 지수는 계속해서 3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약보합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0.2%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강보합으로 돌아서면서 약간은 이렇게 소화되는 큰 그림 속에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미국 증시가 되겠는데요. 이날 섹터로 보게 되면은 오른 섹터가 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괜찮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서비스하고 경기 소비재, 어제도 서비스하고 경기 소비재가 상위권에 머물렀었는데 이제 이러한 분위기가 2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부진했던 것은 이제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에너지가 1.7% 하락하는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헬스케어 쪽에서는 시장에서 조금 더 위험자산 선호가 커지게 되면서 헬스케어에 있던 자금들이 이렇게 위쪽에 있는 기술주, 성장주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전반적 흐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날 성장주의 흐름 나쁘지 않았었고요. 또 이날 괜찮았던 것이 여행주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호실적이 나왔던 종목들 비교적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고, 보시다시피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 제약회사들의 이런 자금들이 빠져나간 흐름들, 그리고 유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특히 이 대번 에너지가 이제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하락하는 모습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보시게 되면은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 플랫폼에서 하락했습니다.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최근에 시장의 상승세를 주도를 했었었죠. 이제 그만큼 이제 챗 GPT라든지 그리고 구글의 이런 메타 플랫폼스의 광고 이런 쪽과 관련해서 약간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구글은 오픈 AI 관련해가지고 AI 관련된 바드와 관련된 추가적인 소식들 조금씩은 그 실수의 그 상처가 아물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2.2%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성장주, 이제 게임주들의 흐름도 괜찮았었는데요. 이제 사람들의 소비 행태가 경험을 원한다라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라든지 메타 플랫폼에서 만들고 있는 메타 이런 월드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그런 것을 대표할 수 있는 게임주들의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특히 이날은 로블록스의 실적 발표도 나왔었는데요. 개선된 실적 그리고 전망까지 잘 나오게 되면서 급등을 했고요. 이제 이러한 분위기들을 게임주들이 같이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헬스케어 쪽 체크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자금의 이동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별적으로 악재가 한두 개 있는 종목들은 있었지만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크게 밀릴 만한, 전반적으로 빠질 만한 악재는 결국에 자금 이동 정도로 시장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 1.6% 하락을 했습니다. 얀센과의 계약 종료로 인해서 매출이 약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 좀 나와주는 모습이었었고요.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3.6%로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하지만 큰 악재는 없는 가운데 그동안 상승에 대한 차익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요, 이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크게 밀리는 흐름입니다. 자, 그 옆에 이제 소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행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괜찮았었는데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이제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분기 단기 이 순이익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6배나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여행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부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시차를 두면서 뭐 여행 예약이라든지 크루즈 여행 이런 관련된 종목들한테 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1%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대번에너지의 이런 부진함을 그대로 좀 반영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국제 유가 하락, 전체적으로 이제 기름 유가와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미국에서의 악재가 나왔다라는 것이 부담 요인이 됐었고요. 잠시 후 유가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강했었던 소재 관련된 종목들, 뭐 금, 구리, 그리고 철강 이런 종목 중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서 하루 반짝하고 많은 모습 연출됐습니다. 자, 특징 좀 보겠습니다. 이날 이 로블록스 실적이 나왔는데요. 이제 실적은 개선된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우선 매출이 5억 7,900만 달러,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고요. 그리고 주당 손실입니다. 마이너스 0.51달러. 하지만 예전보다는 개선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중요한 것은 이 가상화폐로 거래가 되고 있는 예약률, 그리고 평균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긍정적이었습니다. 예약률은 8억 9,900만 달러, 예상치 상회했고요. 사용자 수도 5,880만 명에서 6,500만 명까지 한 달 새에 더 늘어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측에서는 12월과 올해 1월에 예약이 의미 있게 늘어났고, 그리고 두 달 모두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라고 호평했습니다. 특히 모든 지역과 연령대에서 사용량이 늘었다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특히 이 돈을 잘 쓸 수 있는 17세 이상 이런 사용자 수가 늘었다라는 것을 좋게 봤습니다. 자, 로블록스 26%나 급등하면서 최근에 이 상승세에서 크게 한번 뛰어오르는 모습, 전고점 근처까지 장중에는 올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4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로쿠 보겠습니다. OTT 관련해서 또 하나의 성장주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4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12% 시간 외에 더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마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이 8억 6,700만 달러, 예상치 상회했고요. 주당 손실입니다. 1.70달러.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로블록스처럼 지금 로쿠 역시 손실이 많이 줄어들면서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압박 속에서도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전망과 관련해서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는 이제 디지털 광고 사업 업황 자체가 그동안 부진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했다라는 점, 이런 점을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자, 로크 12% 오르면서 63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찌 보면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담스러운 경제 지표가 좀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장중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소폭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1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증가한 점이 오히려 시장의 추가 상승을 저지한 하루였는데요. 상무부에 따르면 1월에 미국 소매 판매는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전달보다 3%가 증가한 6,970억 달러를 찍기가 됐고, 이것은 시장의 예상치였던 1.9%를 크게 증가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빅스텝을 단행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의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다음 달 금리를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릴 확률이 12.2%로 보고 있으며, 이는 전날에 9.2%보다 상승한 것으로, 반면 0.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릴 확률은 87.8%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네. 자, 이어서 이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관련된 지표도 발표가 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건축 업체들의 신뢰도가 2개월 연속 개선됐습니다. 전미 주택건설업협회 NAHB에 따르면 2월 주택시장 심리 지수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높은 41을 기록하면서 전달보다 상승했지만 건설 업황 악화를 시사하는 기준점인 50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협회 측은 모기지 금리가 완화되면서 건설 업체들의 신뢰도가 오른 것은 높은 건설 비용과 건축 자재 공급망 정체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이 어느 정도 고비를 넘겼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프리드맥이 집계한 평균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지난해 10월에 7.08%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올해 2월에 약 6.1%까지 하락했고 지난 2주 동안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이 30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했으며 연방준비제도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이번 사이클에 모기지 금리 최고점을 지났음을 보여준다면서 모기지 금리와 주택 비용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도 건축 시장은 향후 몇 달 안에 안정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인플레이션에 걱정을 끼쳤던 것이 주택 시장이었었는데 이 부분의 개선세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날 시장에서 좀 악재들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디폴트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되는 흐름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어땠나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재정 한도를 증액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7월과 9월 사이에 디폴트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미국 의회 예산국 CBO가 발표했습니다. CBO는 의회가 현재 31조 4천억 달러인 연방정부의 재정 한도를 신속히 증액해야 한다면서 재무부의 비상수단이 고갈되는 시기가 7월에서 9월 사이가 될 것이라면서 정확한 재정의 고갈 시기와 디폴트 시기는 4월에 국세청의 세수가 결정돼야 알 수가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1월 연방정부 재정 적자 한도에 직면했고 적자 한도에 봉착해 제넷 옐렌 재무장관은 이례적인 수단으로 알려진 일련의 비상 조처들을 동원했으며 이를 통해 재정 수요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 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CBO 측은 의회가 너무 늦게 적자 한도 증액에 합의한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을 서명하기 전 비상수단이 고갈된다면 연방 정부는 일부 정부 활동에 대한 비용 지급을 연기하거나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의무를 디폴트할 수 있고 어쩌면 둘 다 동원해야 할 수도 있다고 둘 다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 디폴트와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잘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조금 더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날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을 좀 다뤄주셨습니다. 바이오젠인데요.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살짝 오르고 있는데 결과가 어땠나요? 예,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4분기 매출과 이익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업체 바이오젠의 주가가 오늘 3.5%가 하락한 278달러 98센트 거래를 마쳤습니다. 바이오젠은 4분기에 매출 25억 달러와 주당 4달러 5센트의 이익을 보고했고 이것은 시장의 예상치였던 24억 달러와 주당 이익 3달러 48센트를 웃도는 것이었는데요. 2023년 회계연도 주당 이익은 15달러에서 16달러 사이로 제시했으며 이것은 시장이 예상한 올해 가이던스 평균치인 15달러 80센트에 부합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투자자들은 회사의 두 가지 주요 제품인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켄비와 주요 우울장애 치료제인 주라토놀의 개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알츠하이머 치료제에서 바이오젠과 제휴한 일본의 제약사 에이자이는 이달 초 환자에 대한 치료약 주입이 시작됐다고 밝혔지만 상용화의 결정은 올해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내일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 그리고 실적 발표될 기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내일은 노동부의 1월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 그리고 주간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상무부의 1월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의 1월 관할 지역 제조업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며 크록스,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 도어대시, 헬스브로, 쉐이크쉑, US 푸드, 위워크, 타워 세미컨덕터, 파라마운트 글로벌, 드롭박스, 컨설레이션 에너지, 그리고 드래프트 킹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유럽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반등이 성공을 했다면 유럽에서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독일이 0.8%, 그리고 프랑스가 가장 상승세가 높았습니다. 1.2%, 영국이 0.5%대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날 유럽 시장에서는 미국의 물가지표, 그리고 유럽 내에서도 나왔던 영국의 물가지표를 보면서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표를 발표했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띄었다라는 점, 이 부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내다봐 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유가가 이제 $80를 또 넘기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근처에서 다시 한번 부딪힙니다. 0.6% 하락하면서 $78 중반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 측에서 전주 대비 1,628만 배럴 재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80만 배럴만 늘을 줄 알았는데 그거에 수십 배가 늘게 되면서 확실히 유가가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은 달러 강세로 인해서 신흥국 환율이 떨어졌고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1% 하락했습니다. $8,800, 그리고 금값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1% 가깝게 밀리면서 $1,848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 지표가 회복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게 되면서 지금 CME 패드워치에서는 25bp 인상률이 조금 고점에서 떨어졌고 50bp 인상 확률이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대로 반영하면서 3.8bp 오릅니다. 3.6에서 3.7%대로 올라가는 국채 수익률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